네,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주요 인사들을 초청 토크앤대담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철현 여수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수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데다 주철현 시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해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철현 시장님의 시정 방향과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수 하면은 사실 관광도시고 전국에서 가장 핫 이슈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2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돌파를 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2012 세계 박람회 때 SOC가 대폭 개선된 영향이 가장 클 겁니다. 순천세수가 이서영도로가 생기게 되고 또 KTX가 다니게 되고 또 호텔들이 많이 지어졌거든요. 거기다가 여수가 원래 이제 경관은 뭐 옛부터 아름다웠고 또 먹거리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민선 6기 주철현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우리 여수시의 미래 먹거리를 해양 관광으로 정했습니다. 해양 관광으로 정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가 오픈되고 또 여수 밤바다가 이제 브랜드화 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제가 또 밤바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밤바다 버스킹, 밤바다 낭만보차 이런 관광 컨텐츠들이 히트를 치면서 많은 분들이 쏟아져 와서 2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돌파하게 됐죠. 이 1,300만 관광객이 적은 것 같지만은 제주도, 경기, 용인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관광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에서는 여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수가 이제는 대한민국 관광의 대명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차원에서 올해 5천만 명 유치 목표를 지금 설정을 하고 있던데 올해 여수시는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글쎄 1,300만은 당연히 돌파될 것 같고요. 추세를 보게 되면 1,400만을 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사실 관광도시지만 또 시 규모도 그렇고 해서 주요 정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17년 주요 시정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은. 네, 이제 우리는 이제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을 이제 미래의 비전으로 삼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을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는 민선 6기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수의 미래 전략 산업을 발굴하고 또 우리가 도시 비전을 시민들께 세워서 공표를 했는데 이 도시 비전들을 좀 실제로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해양 관광하고 해양 레저 스포츠 활성화인데 우리 여자만이라든지 낭도라든지 또 초도 이런 섬들을 저희들이 해양 관광과 연결해서 생태 관광을 좀 저희가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웅천에 저희가 올해 거점형 마리나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도 150선석의 마리나 지금 항이 개발 마리나 항구가 문을 열었는데 국비 300억을 지원받고 한 800억 이상을 들여서 300선석 이상의 거점형 마리나를 올해부터 이제 저희가 착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린 스쿨도 운영하고 해양 레저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또 이런 해양 관광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고요. 또 편안하고 시민들이 살고 싶은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율촌산남 배후택지 개발하고 소재지구하고 중립1지구의 택지 개발 사업이 올해부터 착공이 되는 거고요. 웅천하고 소를 연결하는 해상교당이 올해 이제 발주가 되고 또 남산공원, 전라선 해선 철도부지 공원 사업들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라만 보일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역 교육과 의료가 제가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지역에 대학병원을 유치해보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그것이 뜻을 못 이뤘는데 올해 저희들이 국비 사업으로 국비 150억 지원받고 시도비를 합해서 권역별 재활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역 의료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거고 또 여수시 자체적으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올해 발족을 해서 지역 교육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접해보니까 올 1월이었던가요? 여수 경도 개발과 관련해서 물론 이제 전라남도 차원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미래에셋 컨소시엄과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수시가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큽니다. 의의를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세계적인 투자 금융회사인 미래에셋이 우리 여수 경도에 1조 원 이상 투자를 해주겠다고 이제 본협약을 체결해줘서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를 결정해 주신 박현주 회장님하고 또 앞장서서 투자를 중개해 주신 우리 이낙연 지사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경도와 관련돼서 전남개발공사에서 한 4천원 가까운 이제 비용을 들여서 27홀 골프장, 콘도 시설을 했습니다만은 이 활성화 관련돼서 저희가 외자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때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2년 연속 관광객이 1,300만 이상씩 넘어가니까 이제 세계적인 투자금융회사가 미래에셋이 1조 원 투자를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우리 여수시의 미래 비전인 해양 관광이 타당하고 또 실현 가능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고요. 2029년쯤에 투자가 완성이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아시아 최고의 이제 해양 리조트가 건설이 되는 거죠. 지금은 중저가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미래에셋의 경도 해양 리조트가 완성이 되게 되면 최고 수준의 손님부터 배낭 여행객까지 다양한 계층의 손님들이 여수로 밀려올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수가 관광으로 더 활성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로서는 추산 잡아서 한 1만 5천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그래요. 1만 5천. 예, 그렇게 되면 3만 명 이상의 인구 유입 효과가 있을 거고 이렇게 기대가 큰데 우리 시에서는 상공에서 함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도의 1조 원 투자를 어떻게 우리 시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미래에셋과 적극 협조를 해서 미래에셋과 지금 뭐 그 투자 협약 이후에 시 전반적인 분위기도 좀 좋은 편이죠.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대환영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제 일상의 뭐 화양지구 투자와 관련돼서 좀 약속대로 안 이루는 것과 비교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 미래에셋은 세계적인 지명도를 가진 그렇죠. 투자금융회사니까 뭐 그럴 일은 없을 거고 또 도에서 만약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3%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까지 줬기 때문에 투자가 시간 문제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다 보니까 이 알림판에 행복교육지원센터 이 설립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많이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이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교육 분야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떻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의료와 교육 부분이 조금 좀 이웃 도시들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우리의 교육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좀 열망을 갖고 계시고 실제 우리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100명 이상이 나가요. 외지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을 좀 없애고 또 지역 인재 양성 차원에서 하여튼 학력 위주의 좀 선도 고등학교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시민들이 갖고 계셔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해오는데 그 중간 단계로 저희가 이제 시민사회가 수없이 많이 대화를 했거든요. 그것은 장기 사업으로 가고 일단 이제 교육 주체는 교육당국 아니겠습니까? 학교고 교육청인데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00억 올해 예산을 이제 100억을 편성해서 교육 경비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30억 원은 이제까지는 교육당국만 맡겨서 지원을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교육 수혜자인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대화를 해봤더니 이게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하여튼간에 교육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직접 나서서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창인성과 관련된 교육을 지원을 하고 또 진로 진학과 관련된 일단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직접 학생들에게 멘토링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도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시민들과 같이 참여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민사회와 함께 수없이 많이 논의를 해서 일단은 여수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직접 지원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게 됐고 교육당국과 협의를 다음 12일 날 하게 되면 우리 교육감 장만태 교육감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또 협약을 통해서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정말로 이제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이런 교육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시장님께서 의료하고 교육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지 이 병원 문제도 아마 지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 권역 재활병원 유치가 확정됐다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민들의 90% 이상이 지역의 대학병원 유치를 희망을 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 30만 인구 보고 대학병원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30만. 예, 그래서 이래서는 그럼 돌아가자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됐고
작년 올해 이제 국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150억 지원되고 시도에서 150억 분담을 하고 전남대학교에서는 땅을 대고 비어 있는 국동 캠퍼스에 그래서 150병상의 재활병원을 지어서 전대병원이 이타 운영하게 되는 이런 계획이죠. 일단 이제 대학병원 측에서 우리의 작은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 재활병원을 넘어서 거기다 응급센터 기능을 넣고 또 화상센터 기능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화학산단이 있기 때문에 화상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좀 추가, 호스피스 평등관이 추가하게 되면은 작은 대학병원 기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민들과 즉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저희들이 이제 응급센터, 화상센터를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합병원 형태의 종합병원은 아니지만 거의 그 수준의 버금가는 그렇습니다. 작은 대학병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요새 실정에 딱 맞는 시민들의 수요도 만족시키고 또 공급자인 병원 측의 여러 가지 경제력이라든지 수익성도 함께 고려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병원을 언제쯤 완공할 예정 뭐 나와 있나요? 근육별 재활병원은 아마 3년 내에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워낙 규모가 큰 도시이다 보니까 또 주민들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복지와 이 고령 주민에 대한 대책도 사실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전체 예산이 한 1조 1천억 되는데 그중에 34%가 복지 예산입니다. 복지 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행정지원센터를 복지센터로 좀 바꾸고 있거든요. 각 27개 읍면동 중에 올해 13개 복지 전담팀을 신설을 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전담하는 이런 수요 인력들을 늘리고 전문성을 제고할 그럴 생각인데요. 이런 이제 기본적인 국비 사업이라든지 시립 사업으로는 기본적인 복지 정책 외에 우리 시에서는 올해 그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 유지를 위해서 어르신 다목적 체육센터를 올해부터 짓기 시작을 합니다. 85억을 들여서 다목적 체육센터를 지어서 어르신들께서 건강도 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간에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생각이고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올해 이제 건립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이런 도시환경을 조성을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제 경로당이 현재 한 520여 개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7개 경로당을 한 건의 경로당을 만들었습니다. 독거노인들께 혼자 사는 어른들께 낮에 경로당 계시다가 저녁에는 또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오시고 그러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시고 또 이게 멀리 떨어져 사는 자제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혼자 사시니까. 근데 지금 이제 한 건의 경로당을 만들게 되면 거기서 24시간 함께 주무시고 밥도 먹고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돌보기도 하고 소유거리도 이야기도 하고 재밌게 지내고 계세요. 한 작년에 7개를 해봤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저희가 올해는 13개를 추가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20개수로 만들 생각인데 이 사업을 좀 저희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전 경로당을 좀 시설 보강을 해서 주무시고 24시간 식사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제 건강하시면 또 소일거리를 찾기 쉽거든요. 취미활동도 하면 또 소일거리를 하면 돈도 좀 벌어야 되잖아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중요한데 저희는 전남에서 제일 많은 5,700분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12 예산도 뭐 국비 외에도 한 20억 추가를 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한 500여 개를 일자리를 늘렸거든요. 어르신들이 무지하게 좋아하고 계시고 또 맞춤형 돌봄 서비스 같은 것도 추진을 해서 복지에도 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상당히 그 살기 좋은 그런 행복도시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정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올 설 앞두고 있었죠. 그 안타까운 소식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수산시장에 큰 화재가 나서 큰 피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재건축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설을 앞두고 이제 우리의 현대화된 수산시장에서 불이 나버려서 거의 한 70억 가까운 피해가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어요. 인명피해가 없었고 이제 복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봤더니 구조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조 좀 보강을 한 다음에 3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한 4월 말쯤에는 저희들이 수산시장을 재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하여튼 저희가 불난 지 5일 만에 임시 판매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피해 상인들께서 임시 판매장에서 서울 대목 장사도 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인들은 뭐 이제 별로 불만이 없으신데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성금도 많이 모이고 해서 정상적으로 시장이 지금 복구가 되고 하여튼 리모델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전화위복 계기가 됐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받고 도비 지원받아서 그 수산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었는데 이번 1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또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된 거죠. 조금 이제 피해를 입은 것은 안타깝습니다만은 계기로 해서 주차장도 저희가 수건사업이 주차장을 새로 만들게 됐고 또 저희가 14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이번에 국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대폭 들여서 전통시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지금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다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재래시장들의 안전을 제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여수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메일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여수는 2년 연속 관광객 1,300만을 돌파하면서 대한민국 해양 관광의 대표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시민이 참주인되고 시민이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2,300여 공직자와 저 주차장 시장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철현 여수시장님과의 토크앤 대담 마치겠습니다.